우리 마을이 망해버릴지도 몰라요. 공짜로 줄 순 없지 않소? 얼마면 되는데요? 어느 해 여름이었다. 동해 바닷가 소금반 마을에는 비가 석 달째 내리지 않았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 입술엔 굳은 살이 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는 농사를 망쳤구먼. 이러다 굶어 죽겠어.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의 소금 창고를 지키던 늙은 정씨 영감은 다른 누구보다 걱정이 깊었다. 그의 소금반 역시 말라붙어 소금 결정이 제대로 맺히지 않았고 창고에 쌓인 소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을 모르는 듯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올해는 글렀어. 정씨 영감은 한숨을 쉬며 창고 문을 닫았다. 그의 외동딸 은실은 아버지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다. 18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집안일만 돕는 신세였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아버지, 제가 우물까지 다녀올게요. 은실이가 물동이를 이고 나서려 하자 정씨 영감이 손을 내저었다. 물도 거의 없는데 괜히 힘만 빠진다. 그냥 있거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길어야지요. 은실은 고집스럽게 물동이를 이고 집을 나섰다. 부지런히 걸었음에도 마을 우물가에는 이미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려 했어. 두레박에 길어올린 물은 손바닥만 했다. 이게 무슨 물이야? 흙탕물도 아니고. 옆집 사는 수련이 투덜거리자 연화가 다독였다. 그래도 있는 것이 어딘가. 내일이면 이마저도 없을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내가 신이었으면 온 동네에 비를 뿌려줬을 거야. 여인들의 한숨소리가 우물가를 가득 메웠다. 은실은 한참을 기다려 겨우 반동이 정도 물을 얻어 돌아왔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뒷산을 뒤돌아보았다. 산은 온통 슬픈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푸르러야 할 나무들이 가뭄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은실은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뒤 해걸음 무렵이었다. 풀 죽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 뒤로 낯선 행상이 나타났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등에는 사람 키만한 커다란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루는 묘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행상을 관찰하며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뭘 파는 거요? 글쎄 저렇게 큰 짐을 지고 다니다니. 혹시 약장수 아닐까? 행상은 마을 한복판 느티나무 아래에 짐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말했다. 먹구름 팝니다. 싱싱한 먹구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구름을 판다고? 저 사람 미쳤나? 더위에 정신이 나갔나 보지 뭐. 아니, 세상에 구름을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 옆집에 사는 수련이 투덜거리자 근처에 있던 마을 청년 몇이 킥킥거리며 행상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그럼 햇빛도 팔아요? 바람은 한 보따리에 얼마예요? 놀림이 이어졌지만 행상은 개의치 않고 자루를 풀었다. 자루 속에서는 까만 천조각 같은 것이 꿈틀거리며 나왔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에 둥둥 떠올랐다.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저게 뭐야? 이것은 먹구름입니다. 행상은 허공에 뜬 검은 천조각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러자 그것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행상 손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하늘에 띄워놓으면 비가 내립니다. 정씨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다. 허튼 소리 마시오. 세상에 구름을 파는 장사가 어디 있소?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일 뿐이지요. 그럼 값은 얼마요? 비 한 바가지에 쌀 한 마리입니다. 뭐. 그깟 천조각에 쌀 한 마리라고?
사람들이 황당해 투덜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기꾼이 분명해. 상종을 말자, 상종을 마라. 행상은 혼자 남아 적막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먹구름을 다시 자루에 넣는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때 은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요. 행상이 고개를 들었다. 느티나무 아래에 선 젊은 여인의 눈빛이 진지했다. 예, 정말 비가 내려요? 행상은 잠시 은실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집엔 쌀이 없어요. 대신 소금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행상의 눈빛이 반짝였다. 소금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소금밭을 하시거든요. 비가 안 와서 요즘은 소금도 제대로 못 만들지만요. 행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소금도 좋습니다. 용들은 바닷물을 좋아하니까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은실이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먹구름을 하늘에 띄울 때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행상이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의심하는 순간 구름은 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 즉시 힘을 잃고 흩어져 버리지요. 알겠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은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소금을 가져오십시오. 아니요. 지금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실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다. 소금 창고 문을 열고 자루 2개를 꺼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졌다. 은실아,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거야? 옆집에 사는 수련이 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했다. 아, 수련아. 잠깐 일이 있어서 그래. 수련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야기했다. 이 시간에 일이 있다고? 은실은 대답 없이 소금 자루를 지고 느티나무로 달려갔다. 행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기 있어요. 약속대로 소금을 가져왔어요. 은실이가 소금 자루를 내려놓자 행상은 한 줌 집어 손바닥에 올렸다. 그리고 소금을 혀에 살짝 대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소금이군요. 바다 내음이 진합니다. 행상은 자루에서 까만 천조각 하나를 꺼내 은실이 손에 쥐어주었다. 은실의 손에 쥐어진 그것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거칠었다. 내일 새벽 마을 뒷산 꼭대기에서 이것을 하늘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은실은 먹구름을 품에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잠깐만요. 은실이가 불렀다.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행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운상이라고 합니다. 구름 운의 장수상. 저는 은실이에요. 은실 아가씨,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졌군요.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운상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운상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은실은 먹구름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실은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먹구름을 펼쳐보았다. 달빛 아래서 보니 더욱 신비로웠다. 은실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그러자 먹구름이 살짝 떨렸다. 은실은 먹구름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믿어. 비는 꼭 내릴 거야.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 전이었다. 은실은 조용히 일어나 먹구름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곳곳에 널린 바위를 지났다. 비를 위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걸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다. 은실은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섰다. 말라붙은 논밭과 갈라진 우물과 쪼그라든 집들이 보였다. 우리 마을을 살려야 해. 은실은 품에서 먹구름을 꺼냈다.
새벽 햇살을 받은 먹구름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다. 은실은 두 손으로 먹구름을 받쳐들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의심하지 말자. 스스로를 믿어야 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갈라진 입술이 생각났다. 은실은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힘껏 먹구름을 하늘로 던졌다. 비를 내려주세요! 검은 천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떠올랐다. 그때였다. 먹구름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더니 은빛 빗줄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쑥쑥 커지기 시작했다. 손바닥만 하던 것이 이불만 해지고 집채만 해지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다. 마을 전체를 덮고 산을 덮고 저 멀리 바다까지 뻗어나갔다. 하늘이 검게 변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게 뭐야? 구름이다. 먹구름이 끼었어. 세상에, 어디서 갑자기? 정씨 영감도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럴 수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곧이어 천둥이 울렸다. 화르르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였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시작된 비는 점점 굵어지고 거세졌다. 행복한 얼굴로 비를 맞으며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 살리셨구나. 어린아이들은 빗속에서 뛰놀았다. 여인들은 물동이를 들고 나와 빗물을 받았다. 은실은 산 정상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는 사흘 밤낮을 내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잠잠해지고 다시 굵어지기를 반복했다. 노는 물로 가득 찼고 우물은 다시 넘쳤으며 개울에는 물이 흘렀다. 셋째 날 저녁,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7빛깔 무지개가 마을을 가로질렀다. 무지개다! 저렇게 큰 무지개는 처음 봐. 그런데 그때 수련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비가 온 게? 뭐가 이상해? 하늘의 은혜지. 아니에요. 제가 그날 밤 봤어요. 은실이가 소금 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거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소금을? 밤에 소금을 가지고 어딜 간 거지? 수련은 계속 말을 이었다. 또 그 이상한 행상. 구름을 판다는 사기꾼이 사라진 다음 생긴 일이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필 정신의 소금밭이 바닷물로 가득 차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수련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건 이상하잖아.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은실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너무하잖아. 자기네만 살려고 그런 거야. 그럼 그 구름 장수는 뭐지? 공범인가? 정씨 영감은 이 소문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헛소리 마라. 우리 은실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그 먹구름이 진짜 하늘이 내린 거라는 걸요. 은실은 괴로웠다. 아무리 설명해도 수련과 그 일파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마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운상님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그건 은실은 말문이 막혔다. 운상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마을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다.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우물에 물도 가득 찼는데 이 물을 먹고 신이 노해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맞아. 정상적인 비가 아닐 수도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마을 막내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아이고 우리 아가. 아이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것 봐요. 역시 물에 문제가 있었어.
수련이 승리한 듯 소리쳤다. 마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은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게 생겼어. 저주를 풀어. 정씨 영감이 대문을 지키고 섰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은실은 방 안에서 먹구름 자루를 꼭 끌어안았다. 먹구름 자루 속에는 이제 먼지 같은 것만 남아 있었다. 의심하는 순간 구름은 사라집니다. 운상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먹구름의 힘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비켜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운상이 서 있었다. 당신은 그 구름 장수? 사기꾼이 다시 나타났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운상은 침착하게 말했다. 은실 아가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을 위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 애는 왜 쓰러진 거야? 아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운상이 쓰러진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입술의 주변에는 보라색 자국이 보였다. 입술에 보라색 자국이 있죠. 이것은 산에서 자라는 독버섯의 특징입니다. 기억나는 것 없으신가요? 아, 애가 오늘 아침 산에서 놀다 왔어요. 아이 어머니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이 아니었어. 수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운상은 품에서 빛나는 작은 병을 꺼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으로 흘려보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아가. 어머니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운상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의심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지요.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먹구름은 특별한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순수한 믿음에 하늘이 응답한 것뿐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물었다. 여러분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곳에는 기적도 사라지는 법이죠. 운상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수련도 창피한 얼굴로 땅을 바라보았다. 은실이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 끝에선 은실의 손바닥에서 신기하게도 빛이 나기 시작했다. 먼지처럼 사라졌던 먹구름이 다시 모여들고 손바닥만한 크기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운상이 말했다.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뒤로 수련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실아,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가 났어.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잖아. 나는 항상 불평만 하고 투덜거리기만 했어. 그래서 내가 밉고 시기가 났던 거야. 수련아, 그래서 모두에게 의심을 심었어. 정말 미안해. 은실은 수련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다. 괜찮아, 수련아. 나도 무서웠어. 혹시 정말 속는 건 아닐까? 계속 의심이 들었어. 그런데도 믿었어? 그럼 믿기로 내가 선택한 거야. 두려웠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무언가 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저게 뭐야? 용이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용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비늘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제 서로를 헤아리는 법을 알았으니 마을에는 복이 내릴 것이다. 큰 울림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용은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용이 있었구나. 은실이가 한 말이 다 사실이었어. 그해 가을, 논에서 난 벼는 유난히 튼튼하고 알이 굵었다.
한 포기에서 보통 때보다 2배나 많은 이삭이 나왔다. 이런 풍년은 태어나서 처음 봐. 사람들은 수확한 쌀을 보며 감탄했다. 비를 맞고 자란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 병든 사람이 나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으며, 장사가 번창했다. 사람들은 산 정상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은실이가 먹구름을 하늘로 던진 바로 그 바위 위에. 그리고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은실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다. 세월이 흘러 은실이가 100발이 된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그 구름 장수 아저씨는 진짜 어디로 간 거예요? 글쎄다. 할머니도 모르겠구나.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만나고 싶지. 은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 바로 그때였다. 대문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간절한 마음이 소원을 이루게 만들었던 이들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도 즐거우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